여러분, 한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잡한 그림? 아니면 어떤 소리를 담은 글자?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대 문자들 보세요. 딱 보면 아, 한자는 역시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뭐 새나 짐승 발자국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잖아요. 아주 익숙한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자는 그림이다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도표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한자 하면 생각하는 그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고 하죠. 이게 전체 한자의 20%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바로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한자의 본질이 그림이 아니라 소리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 원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소리가 먼저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 표지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거 보면 다들 아, 핸드폰 쓰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알죠. 근데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어때요? 휴대전화 금지, 통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겠죠. 이렇게 정해진 소리가 없는 건 글자가 아니라 그냥 기호, 심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진짜 글자가 되려면 이 기호가 어떤 특정 소리랑 딱 짝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그림이 사과라는 우리말 소리와 딱 만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문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림이 그냥 사물을 베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이름, 바로 그 소리를 대표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문자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80%나 되는 한자들의 소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자학자 김용길 위원의 이론인데요. 그 비밀이 아주 의외의 곳, 한자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획, 그 자체에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선 긋는다고 생각했던 그 가로획, 세로획 하나하나에 사실은 소리의 비밀이 담겨 있다면 정말 관점 자체가 확 바뀌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이 딱 보입니다. 김용길 위원의 이론에 따르면요, 이 기본 획들은 그냥 모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로로 쭉 긋는 획, 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소리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저 갈고리 모양, 은 우리말의 받침처럼 소리를 탁 하고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획에 각자의 음향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임금 왕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보통은 하늘, 땅, 사람을 잇는 게 왕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각 획이 가진 소리의 원리가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왕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음향 설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의 소리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소리의 정체가 바로 고대 한국어, 우리 조상들의 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언어는 말이 먼저고 글자는 나중이잖아요. 바로 그 대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소리가 어떻게 한자라는 글자에 그대로 녹아들어갔는지 진짜 신기한 사례 몇 가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말마자입니다.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동물을 보고 말이라고 불렀겠죠. 소리가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자 소리는 마예요. 리을 받침이 어디 갔을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말에 리을 받침을 발음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글자를 받아들이면서 말이 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원본이고 한자음이 변형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저녁석, 약자는 어떨까요?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해가 저물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섞이다.
이 저물다와 섞이다라는 우리말의 소리와 의미가 합쳐져서 석이라는 한자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나 더 볼까요? 눈설 설자입니다. 눈이 내리면 땅에 완전히 찰싹 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쌓이잖아요. 바로 이 눕다와 서다의 중간적인 상태, 그 개념과 소리가 합쳐져서 설이 되었다는 해석이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한자가 그냥 중국 글자가 아니라 우리말의 감성과 소리를 담아낸 그릇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런 예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말 개는 한자로 견이 되고 아버지의 부는 아비부, 엄마의 모는 어미모로 그대로 이어져요. 한두 개면 우연이겠지만 이건 뭔가 일관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자는 중국 한족만의 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들었거나 적어도 만드는 데 깊이 관여 있다는 획기적인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겉보기엔 그림 문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대 한국어, 즉 동이족의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소리 문자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글자는 소리에서 시작한다. 둘째, 한자의 80%는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담은 글자다. 셋째, 심지어 기본 획 하나하나에도 소리의 원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리의 뿌리가 놀랍게도 고대 우리말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한자는 그림일까요? 소리일까요? 정답은 둘 다이면서 그 중심에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냥 외우기만 했던 한자라는 세계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자의 획 하나, 소리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다른 단어들, 다른 글자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